원래 아이폰은 한 번도 이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허용해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꽤 괜찮은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이유가 이런 걸 간섭한다고?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모처럼 둘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매우 어색해요, 지금. 나 너무 어색한데? 자, 오늘은 테크위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한테 퍼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마 우리 별남의 함바구스, 빵빵 터지는 함바구스 아마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웃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 옛날에 나왔던 그 스마트폰 탈착식 배터리 그거 아시죠? 그게 새롭게 부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 EU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해서 통과가 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 기기에 이제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나 애플 이런 스마트폰 회사들이 그런 형식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원래 아이폰은 한 번도 이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허용해주지 않았었잖아요. 이 법안이 만약에 강제가 된다면 아이폰도 이렇게 뚜껑을 따서 배터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옛날에 그 갤럭시를 사용할 때 이런 형식의 배터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편했던 거는 바로 갈아 끼면 또다시 이제 100%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였는데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뭐 편한 점도 있었지만 요즘에 워낙 고속 충전이 잘 되잖아요. 진짜 꽂고 한 5분만 있으면 뭐 20-30% 막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현재 이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디자인이 좀 퇴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갤럭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탈부착되는 모델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뒷면이 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리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려고 해도 별로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내구도도 약해서 이게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리스로 이제 마감이 돼 있고 또 유리로, 강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고급감은 아주 떨어질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이 탈착식 배터리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탈착식 배터리 좀 반대하는 입장? 저는 딱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EU가 이런 걸 간섭한다고? 글쎄요, 만약에 소비자가 엄청나게 이런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선을 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방수가 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좀 완벽한 방수?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아이폰이 방수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이게 IP68 등급인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물에 빠뜨려도 괜찮은 수준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수영장에 갈 때 이걸 막 물에 같이 들고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나 근데 봤어, 그런 분들. 진짜 수영장에 들고 들어가시더라고. 뭐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죠? 이게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2027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의 법안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만 이렇게 만들어서 낼 거다. 뭐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왠지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스마트폰을 사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뭐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의 뭐 적어도 한 개의 라인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된다. 뭐 요 정도 옵션이면은 그래도 좀 나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EU 한번 가봐요. 지금 EU 가서 한번 발의 좀 해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영상 편집할 이번에 새롭게 아이폰 소식이 나왔습니다. WWDC가 끝난 이후로 아이폰 소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딱 하나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보고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꽤 괜찮은 내용이더라고요. 자, 바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밍치 고액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 사람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 사람의 트윗을 보면 일단 한문과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 이 U1 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게 비전 프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제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 하나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그 애플의 어떤 그런 큰 그림, 애플의 그 비전 프로와 이런 아이폰과 연동성 이런 거를 좀 미리 내다봤다는 거죠. 좀 더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약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WB 이 칩셋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 아이폰에도 있지만 애플에서 나온 그 에어태그 있죠.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이제 만약에 에어태그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폰에서 그거를 초정밀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에어드랍에도 이 유언칩이 좀 이용이 되죠. 그쵸.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전 프로와 연동성이 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폰도. 그렇죠. 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걸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4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야지 맞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그래야지 그 기계의 값어치를 제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비전 프로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이 시야에 딱 사람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기능도 굉장히 뭔가 이 400만 원짜리 답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기존에 있는 애플 제품과 연동이 좀 더 잘 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단순하게 칩셋이 업그레이드 된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플의 이 비전 프로 원래도 굉장한 성능이고 굉장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애플의 디바이스들과의 그런 연동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 확장 가능성이 엄청 넓어진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동성이 넓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 옛날에 그 영화 있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 영화처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향후 한 뭐 5년에서 10년 그쯤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영화 봤어요? 아니? 자, 이렇게 칩셋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오랜만에 아이폰 15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온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저희 영상 몇 편 보셨다면 아이폰 15에 대해서 꽤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앞서 얘기해 드렸던 EU의 법안 때문에 들어가는 USB-C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치가 사라지고 모든 모델에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여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별남, 너는 그 중에서 뭐가 좀 기대가 되니? 아, 진짜 어색하다 좀. 사실 저는 이 중에서도 그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다는 그 뭐죠? 티타늄,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게 좀 기대가 돼? 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에 USB-C 포트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서 뭐 단순히 뭐 라이트닝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썬더볼트 규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거의 100배 정도 가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말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라고 물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야지 빨리빨리 다른 기기에 넘겨서 편집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애플 기기를 좀 쓰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에어드랍을 하잖아요. 뭐 아이폰끼리라면은.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4K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레서 뭐 이런 걸로 찍었다면은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아무리 이 에어드랍이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걸 넘기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어드랍으로 넘길 때 상당히 지금 화를 많이 내더라고. 저 에어드랍도 요새 느린 것 같아, 약간. 이게 그리고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계속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 좀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에어드랍인데 C포트가 들어가면 그런 게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대가 되는 거는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 영상 그 아이폰 15 그 울트라 목업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베젤이 엄청 얇아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얇아집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일 거예요. 네, 중국의 아마 샤오미였나? 뭐였을 거예요. 아무튼 정확한 모델명은 기억 안 나는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베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얇을 수 있다.
가장 얇은 베젤을 가진 스마트폰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대충 들었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 1.5mm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아이폰의 베젤은 지금도 두꺼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14 프로 맥스랑 그때 15 프로 맥스를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차릴 만큼 그 얇아진다. 베젤이 얇아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변화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 그 영상 컨텐츠도 많이 보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좀 더 시원한 화면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똑같은 이 화면 사이즈라고 해도 베젤이 확실히 얇으면은 뭔가 훨씬 더 몰입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훨씬 더 모던해 보여, 이게. 한마디로 간지도 좀 나고 엣지도 좀 있고 베젤이 좀 얇아지면 훨씬 더 좀 요즘 제품 같고 좀 현대적인 느낌이 좀 있어.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요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울트라 모델이 나오면 티타늄이 나온다고 하죠. 아, 맞아요. 원래 이 프로 라인업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빠지고 티타늄이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버튼이 좀 달라지죠. 버튼이. 네, 이번에 버튼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버튼은 원래 이렇게 두 쪽으로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의 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몰라, 아무튼 그 그러니까 하나가 바형, 있어요. 바형. 바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여러분들이 똑딱이 음소거 스위치 아시죠? 이번에 이게 없어지고 누르는 액션 버튼으로 바뀐다고 해요. 음소거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여기다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이 음소거 스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약간 아이폰의 뭐 시그니처? 뭐 그런 느낌도 있죠.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또 뇌이징이 되지 않을까. 금방 또 적응될 거예요. 그죠? 우리 처음에 이것도 적응 못했잖아. 이 바주카포. 되게 못생겼다고 놀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예뻐 보이죠.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색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티타늄 소재가 만약에 이번에 적용이 된다면 이 부분의 색깔이 또 어떤 식으로 뽑히게 될까, 이런 마감 같은 것도 뭔가 스테인리스처럼 반짝반짝거리진 않을 것 같은데, 티타늄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을 입히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좀 한정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색깔을 좀 적용시키기 어려운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애플이 뽑으니까 또 예쁘긴 하겠죠. 원래 색에 대해서는 좀 약간 원래 색에 대해서는 원래 색에 대해서는 좀 진짜 변태스러울 만큼 그 집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폰 색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운 색상이 맞아. 나오면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죠. 저희도 이제 색상 비교 같은 영상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와. 어쨌든 새로운 색상 같은 경우는 뭐 딥 레드가 적용된다 뭐 이랬다가 또 최근에는 그게 또 안 나온다고 해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레드 컬러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그 소식을 보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새로운 색상 뭐 기대되는 거 있어요? 뭐 어차피 나는 뭐 새로운 색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사야 되니까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는 딥퍼플도 제가 원해서 산 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색상이어서 보여드리려고 산 거예요. 항상 저희는 새로운 색상을 구매합니다. 개인의 취향보단 새로운 거. 저는 실버 원래 좋아하는데 실버를 사본 적이 없어.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일반 라인업에도 지긋지긋한 노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등등. 뭐 등등 뭐 많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말하니까 너무 많아요. 네.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이제 단독으로 한 명씩 나와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저희 라이브 때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있는 게 또 색다르고 재미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또 계속 컨텐츠 이어가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초반이라서 합이 안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새로운 컨텐츠,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네, 별남의 한바구스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저 원래 잘 안 웃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지금까지 별남 엄준이었습니다. 바이. 바이.